여기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백악관 회의에서 대체 한국에 관한 어떠한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닉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방패로서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여유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대외부서도 아니고 웬 국방부가 바쁠 수가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국방부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각종 관세나 제재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의 진짜 의도는 한국의 국방력에 엄청난 힘을 실어줌으로써 한국을 미국 다음 가는 제2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트럼프가 캐나다 및 멕시코의 관세폭탄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모두 한국의 이권을 실어주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고 이러한 트럼프의 숨겨진 목적에 전 세계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방회의 때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통 국방부와 백악관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국가의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저는 꽤나 긴장한 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백악관 대변인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재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의 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죠. 백악관 측에서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현재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이런 다소 과격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추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며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그저 눈속임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제재를 미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 국제사회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전혀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한국의 각종 이권 사업을 몰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무지 여유가 없던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렇듯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에도 그저 닥쳤던 게 꼴이 되어 넋이 나간 채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즉,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를 통해 제일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국가는 바로 한국과 미국이 될 거란 말입니다. 한국이야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되어 이익을 본다고 해도 왜 미국이냐고요? 당연히 트럼프는 타고난 사업가답게 믿지는 장사는 절대로 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는 한국의 대가 없이 이권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일단 트럼프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방위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에도 주한미군 체류 비용을 미국만 독박을 쓰는 건 불합리하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은 매년 약 2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운영하는 데 13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 내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재정 및 작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핵무장한 한국은 결국 한반도를 방어하는데 미군 병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고작 이러한 세금 몇 푼을 아끼겠다고 한국에 대한 핵무기를 허용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국제 정세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됨에도 말이에요. 즉,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체류 비용은 그저 명목상의 이야기일 뿐이며 트럼프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트럼프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통해 혹여라도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국가들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결국 미국에 있어 상당한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한 재정 적자를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국제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와 국가인 중국을 미국이 그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중국은 영내에서 경거망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기에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국의 전쟁 시작을 막음으로써 전쟁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금을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죠. 핵무기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니 이건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크고 어떤 미친 사람도 그런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건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순진한 소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거든요. 군사 동맹과 외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트럼프는 지정학을 금융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면 미국의 비즈니스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꺼이 한국의 손에 핵무기 카드를 쥐어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제2의 강대국이 나타난다면 지금껏 미국으로 몰렸던 자본들이 전부 분산되며 미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 나라는 역시나 또다시 중국이고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중국이 한국 때문에 더 많은 국방비 등의 견제 비용을 투자하게 만듦에 따라 스스로 자멸하는 그림을 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독주 체제를 위해 한국에 대한 핵무기 허용 등의 이권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견제하느라 중요한 자본을 죄다 한국 견제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의 경제적 지원 및 이권을 제공하는 척하며 한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도록 하고 미국은 모든 해외 자본을 빨아들이며 홀로 독주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지원을 해주며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는 편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18에서 2019년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는 총 3,700억 달러로 중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미국 또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죠. 특히나 이때 트럼프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작전을 계속함에 따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자원을 분산시킬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을 지역 분쟁으로 몰아넣어 미군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봉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군사력 증강에 지출할 필요 없이 자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백악관 대변인의 충격적인 주장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야말로 전 세계를 속이며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중국계 인사가 벌떡 일어났는데요. 사실 현재 미국에는 국방부에서 마저 중국계 인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이들은 은근슬쩍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계 인사는 은근슬쩍 논점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큼 강력한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한국은 그저 약해 빠진 국가고 중국의 한 도시보다도 작은 국가일 뿐인데 도대체 트럼프는 많고 많은 국가들 중 구태여 한국이라는 소국 하나만 콕 집어서 한국에만 모든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한국은 그러한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인정하고 함께 사이좋게 발전을 꾀하는 편이 더욱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백악관 대변인은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인권이라는 게 없는 국가고 그들이 지금껏 자행했던 행보를 보더라도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위험한 짓이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 오직 한국밖에 없고 만약 미국이 다른 국가를 선택하고 그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미국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손해로 되돌아오거든요. 일단 중국은 자신들의 인접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즉시 위협을 느끼고 경제 보복을 가해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가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건설, 유지,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중요한 점은 한국은 중국의 견제 따위는 휘파람을 불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한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 등의 소수의 국가들만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웬만한 유럽 선진국들을 전부 압도할 만한 거대한 체력을 가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가장 큰 국방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한국의 막대한 독립적인 국방 예산은 프로젝트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한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라는 점도 이러한 중국 견제의 역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고 실제로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더욱 효율성 높은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죠. 또한 한국은 5G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한 상태로 이는 핵 억제 작전을 위한 실시간 통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AI 연구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한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핵 안보를 위한 자율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은 외국의 기술이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다룰 수 있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국가만 해도 한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꼽히고 있지만 이들은 기술력은 강해도 군용 하드웨어는 전부 한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첨단 분야에서의 혁신이 부족해 중국의 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거든요. 물론 군사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므로 핵무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비 전투병력을 가진 국가로 이들의 예비군들과 민방위들을 전부 합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훈련된 전투병력을 가진 셈이 되거든요. 물론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전 세계 5위라는 점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중국이야 압도적인 인구수 덕분에 과대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한국은 과대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오히려 과소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세계 5위를 차지했고 이는 한국의 실전 전투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거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현재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K2 블랙팬서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미 유럽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기존의 독일산 전차가 유럽을 지배하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며 그렇게나 콧대 높던 유럽을 한국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한국은 개발한 핵무기를 유지보수할 능력도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중국계 인사가 한국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며 한국을 견제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계 스파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뒤에 업은 채 선전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계 인사들은 전부 이러한 중국의 약화를 걱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열등감을 내비치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겠죠. 대변인의 말에 중국계 인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한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거라며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기 개발 권한을 준다고 해도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며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은 엄두도 못 내도록 초토화시켜버릴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변인은 여전히 여유로운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놀라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미국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말인가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좀 보세요. 중국이 감히 여기에 항의를 할 조금의 여유라도 있을까요? 현재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5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에요. 또한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모든 미국 반도체 판매를 금지한 상황이기에 중국 기술 산업은 구식칩에 의존하고 있는 게 다죠. 또한 트럼프는 중국의 군사 공급업체를 글로벌 시장에서 차단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도 늦추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체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중국이 약해진다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위협해왔지만
현재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 전쟁을 감당할 수나 있겠어요? 중국은 자국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느라 한국의 핵 개발에 집중하기에는 도저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원래 집중하던 대만에나 온 신경을 쏟는 수밖에 없겠죠. 즉, 한국은 중국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중국의 간섭 없이 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다소 이해가 안 가 보였을 정도로 무리하게 국제 제재를 밀어붙였던 이유입니다. 다들 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할 때 트럼프는 아무도 모르게 결정적인 카드를 꺼냄으로써 전 세계에 허를 찌르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는 2중, 3중, 4중으로까지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은 마치 선심을 쓰며 한국에 이익을 주는 척하며 속내로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 가지 대형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는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계산착오를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해주는 이유는 미국은 예전 플라자 합의를 통해 2인자 일본을 완전히 몰락시켰듯 이번에는 한국을 이용해 현재의 2인자인 중국을 괴멸시킴으로써 미국의 1인자로서의 패권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 개발이 승인된 한국은 그야말로 기존의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던 요소들이 전부 제거됨으로써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올 것이고, 이젠 1인자인 미국조차 완전히 압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는 핵 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핵기술을 수출함으로써 1,0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올림과 동시에 한국으로 수출한 핵미사일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입니다. 물론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한국은 핵무기를 자체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핵기술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도 수십 년이 걸려 겨우 개발했을 만큼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핵을 개발하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중국의 견제 및 경제 압박을 받을 바에는 매우 비싸더라도 미국의 핵기술을 수입하는 게 이익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기술을 판매하고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한국의 핵 제한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을 완전히 이용해 먹겠다는 의도죠.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 다른 핵 보유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수십 년이 걸리던 핵 개발 과정을 한 달도 안 되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미친 국가고, 트럼프의 기대와는 달리 핵기술을 개발하는데 미국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가 없는 국가거든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유일하게 고려하지 못한 변수고 또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가져올 나비효과는 엄청나죠. 트럼프의 결정은 한국을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2인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얼마 안 가 1인자인 미국조차 뛰어넘어버릴 국가로 만들 거니까요. 백악관 대변인의 소름 돋는 주장에 회의장은 일순간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았는데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린 중국계 인사는 말도 안 된다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이봐, 당신 제정신이야? 미국만 해도 핵무기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고 중국은 20년 이상이 걸렸어. 그런데 어떻게 한국 따위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무기 개발에 단 한 달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은 미친 것이 분명해.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수입할 1,0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중국의 압박과 제재 속에 말라 죽고 말 거야. 그게 바로 주제도 모르고 까불던 약소국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이지.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이 통제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20년이 아닌 30년 이상이 걸렸으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20년 만에 핵무기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핵미사일이 물리실험 중 난데없는 곳에서 터져버려 수많은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언론 통제를 통해 묻어버렸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30년 만에 제대로 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상당한 원자력 강국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력 기술은 핵무기의 품질과 개발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 및 미국까지 능가할 정도로 상당한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권을 시작으로 한국은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경쟁에서까지 전통 강자인 프랑스를 꺾는 충격적인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원전 분야에서 중동에서의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모자라 유럽 전역까지 지배하며 세계 최강의 원자력 대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한 가지 특이한 점 때문에 아직도 과소평가받고 있죠. 바로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 중에 강력한 원자력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핵무기와 원자력 기술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즉, 이건 한국이 과소평가를 받는 이유이자 한국이 그만큼 대단한 국가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미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24개의 가동 중인 원자로가 존재하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전문성을 입증한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개발한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중동과 유럽으로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무기급 플루토늄을 더 빠르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AI 기반 핵연료 처리 기술을 상용화한 천재적인 국가로 한국은 기존 핵보유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무기급 물질을 정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은 기존의 핵보유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개발에 매진해 겨우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과는 달리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기록적인 속도로 자체 핵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죠. 그건 바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해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작고 가벼운 탄두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무기를 사용조차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분명 한국에 있어서도 큰 한계사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만 23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27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국조차도 이러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으니 이러한 소형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상황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반도체 소형화 기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 리더답게 최신 기술의 필수적인 이러한 반도체 소형화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 소형화와 핵폭발 시스템의 소형화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한국은 자신들의 기존의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그대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은 지금까지 구축된 것 중 가장 작고 효율적인 핵폭발 회로를 가능하게 하겠죠. 한국의 AI 기반 핵 시뮬레이션 기술은 또 어떻고요? 중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물리적인 핵폭발 실험에 의존했고 수많은 실험 실패로 인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많은 땅이 오염되고 손상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컴퓨터 모델링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인데 한국은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등 거의 대부분의 첨단 분야에서 이러한 고도로 발전된 AI 기반 컴퓨터 모델링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물리적 테스트 없이도 완벽한 탄두 모양과 폭발 패턴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인 정밀 폭발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 곧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곤 하는데 단 0.001초의 실수라도 폭탄이 고장 날 수 있으므로 극한의 물리적 충격과 온도를 처리해야 하고 따라서 반드시 최첨단 소재로 정밀하게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탄두 케이스 내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하므로 반도체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사실 중국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정밀한 시스템을 아직 개발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핵미사일의 오류로 발사를 하자마자 자국의 영토에서 터져서 피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땅덩어리가 넓으니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이러한 정밀도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체계 자체가
유사시의 상대의 핵심 시설로 핵미사일 두세 발을 연이어 발사하는 다소 원시적인 체계인데요. 한 발은 발사와 동시에 본토에서 터질지 모르고, 한 발은 좌표 오류로 엉뚱한 곳으로 향할지 모르고, 마지막 한 발은 정확한 좌표에 도착하더라도 폭발 자체를 안 할지도 모르니 정확한 한 발 대신 세 발 이상을 한꺼번에 쏘는 거죠. 그야말로 중국은 확률에만 의존하는 형편없는 성능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정밀 기술을 가진 국가입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하여 한국을 나노초 정밀도로 초고속 폭발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만들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AI 기반 센서 개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핵폭발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트럼프의 예상보다도 훨씬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고, 핵무기 개발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도 몇 주 안에 완벽한 성능의 핵무기를 개발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단 하나의 핵미사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유의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국과 기술 거래를 한 국가들은 늘 계약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물건을 받아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폴란드만 해도 1000대 이상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수개월이나 빠르게 배달받았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무지막지한 면모를 보일 수 있던 것일까요? 바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공학 및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번개 같은 속도로 원자력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데요. 삼성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은 핵 유도 시스템을 위한 고속 프로세서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현대 로보틱스는 탄두 조립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노동 요구사항을 줄일 수 있거든요. 미국만 해도 수작업 조립 과정으로 인해 원자력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완전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반 공장을 사용하여 몇 주 안에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만약 한국이 중국을 밟고 2인자로 발돋움한다고 해도 미국의 2인자 죽이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핵 개발이 허용되자마자 미국보다도 강력한 핵무기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인데,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됨과 동시에 세계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였으므로 한국은 미국 옆에 붙어있는 말 잘 듣는 동생이었다면, 핵무기를 가지게 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 역으로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릴 게 분명하죠. 당연히 회의장 내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았으나, 그래도 핵무기 하나 가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나 극적인 발전을 꾀할 수는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변인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 몇 마디로 완전히 일축시켰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설계를 훨씬 능가합니다. 다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기에 덜 주목받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이제 원자력 수주 분야에서 모든 계약을 독점하며 전 세계에 돈을 쓸어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분야처럼 그동안 한국이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받고 있던 분야들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한국은 더욱 많은 이익을 독점하게 되겠죠. 몇몇 분들은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1인당 월소득이 40만 원도 안 되는 가난한 국가라며 핵무기가 곧 국가의 부를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특유의 천재적인 응용력을 통해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순식간에 이뤄낼 거거든요. 아직도 냉전 시대에 노후화된 핵폭탄에 의존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기반 핵무기를 개발해낼 거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AI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가답게 인공지능이 강화된 핵탄두를 통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류율로 적을 정밀 타격하는 핵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핵미사일까지 개발하며 한국의 코터를 건드리는 국가에겐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결과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겠죠.
인공지능 자동화를 사용하여 개발할 차세대 핵잠수함은 또 어떻고요? 한국 함대는 이제 무기한 탐지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여전히 50년 이상 된 핵잠수함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기술력상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었으나 그저 핵개발 제한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개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이 만들 차세대 핵무기는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핵무기와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력을 자랑하므로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발생시키는 지정학적인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많은 투자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며 어느 나라도 감히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가 글로벌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몰려들 것이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영내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던 동남아 국가들의 각종 이권을 넘겨받으며 평화 유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한국을 과소평가한 트럼프에게 돌아올 부메랑입니다. 한국은 현재 분단국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핵 부재에 따른 과소평가, 세계 주요 시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위치 등 상당한 불이익 속에 둘러싸인 국가다 보니 막대한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모두 극복하고 실력을 키운 한국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한 국가지만 아무튼 핵무기 개발 승인은 한국의 날개 이상을 달아주는 셈이 되고 이제 한국은 미국조차 제어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실 내부에 대변인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두려움에 질린 싸늘한 정막만이 감돈채 종료되었죠.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국가였나 싶어 완전히 공포에 질리면서도 그래도 미국은 중국이라는 적국을 2인자로 둔 채 중국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2인자로 둔 채로 한국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저는 이러한 혼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저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